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오늘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 모의고사를 하면서 그냥 거의 매번마다 한 문제씩 쭉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확률과 통계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범위 중에 하나입니다. 조건부 확률은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경우의 수부터 생각을 해보면 경우의 수에서는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었죠. 합의 법칙, 그 다음에 곱의 법칙. 이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은 요 곱의 법칙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경우가 동시에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저는 요거를 합의 법칙 같은 경우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 라고 이렇게 다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A와 B의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더하기 얘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해준 다음에 두 개 중에서 겹치는 게 있다면 이걸 한 번을 빼줘야만 이 두 개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곱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곱의 법칙은 이 두 개를 교집합을 갖다 구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A와 요거는 따로 쓸게요. A와 B의 경우의 수를 갖다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제가 아까 곱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경우의 수에서의 곱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마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이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2개. 그러면 이 두 개를 갖다 냅다 곱해주기만 하면 그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곱해졌을 때 이게 곱해지게 되는 이유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라는 것보다 이거를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동전을 던지는 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사위의 눈이 1, 2, 3, 4, 5, 6, 그 다음에 여기서 앞뒷면이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주사위를 먼저 던지고 조금 있다가 동전을 던졌을 때 그 두 개가 모두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한꺼번에 동시에 던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곱할 수가 없다 라는 이런 모순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는 그 말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맞물려서 수용도를 그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됐었습니다. 이게 경우의 수에서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확률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에서도 확률에 덧셈 정리가 있고 대시 아니라 덧셈 정리, 그 다음에 확률에도 마찬가지로 곱셈 정리가 있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확률을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준 다음에 거기에 겹치는 거를 그대로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거는 여기 위에 있는 이 합의 법칙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곱의 법칙도 그럼 이거는 PA와 PB를 이렇게 곱해주기만 하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요거는 PA교 B 두 개의 공통으로 동시에 일어났을 때의 사건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요게 생각보다 잘 안됩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의 등장의 필요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거를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하얀 공이 3개 있고 검은 공이 2개 있는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여기서 연달아서 2번 뽑을 때 검은 공이 모두 나올 확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우의 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체분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거를 구하면 되죠. 나온 경우의 수. 그러면 전체는 일단 5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5C1 곱하기 4C1 이게 전체 모든 경우의 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검은 공만 2번 냅다 쇽쇽 뽑아야 되니까 맨 처음에도 검은 공을 뽑으려면 2개 중에 1개를 뽑아주고 남은 1개 중에서 남은 거를 하나 뽑아주기만 하면 이 전체 우리가 원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얘는 20분의 2니까 10분의 1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를 확률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입장에서 요거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한번 딱 뽑았을 때 5분의 2가 나와야 되는 게 맞고 그럼 그 5분의 2를 갖다가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2번 곱해주면은 25분의 4 이거니까
요게 맞겠네? 싶은데 이거랑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뭐가 답이지? 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답은 여기에서 요 두 번째 확률 얘를 계산할 때가 요게 모순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번 5분의 2라고 하는 시행을 통해서 검은색을 갖다가 한번 뽑았다면 그 다음에는 검은색이 하나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검은색 공을 뽑을 확률이 처음에 있던 거와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게 맞냐? 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5분의 2라는 식으로 뽑아주면은 이 전체의 검은색 공을 이미 하나가 뽑았기 때문에 전체도 하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하나가 줄어들기 때문에 뽑아야 될 검은 공도 이렇게 한 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20분의 2가 돼서 답은 10분의 1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끼리 냅다 두 개를 곱했을 때 이 두 번째 나오게 되는 요 놈은 이 앞에 놈에 대해서 앞에 놈이 일어났을 때 이 뒤에 있는 확률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P, B바 A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분수를 쓸 때 B per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요 뒤에 있는 거를 분모에다가 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바 뒤에 있는 얘를 분모에 있는 확률로 이렇게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이 조건부 확률은 A가 일어났을 때니까 이 A가 일어나는 게 그 표본 공간이 되고요. 그 전체 집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B가 일어나는 것만 이렇게 쏙 골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B라고 하는 요 사건이 앞에 거에 영향을 받으면 여기에 있는 A 곱이에 해당하는 요거가 살짝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로 이렇게 제한을 하면 이 A가 일어나지 않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실수로 곱해가지고 더 많은 숫자가 나오도록 하는 거를 배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의 곱셈 정리는 이렇게 방금 전에 했던 이 조건부 확률을 갖다가 이용해서 A와 B라고 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A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A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갖다가 두 개를 냅다 곱해주기만 하면 그럼 확률의 곱셈 정리가 완성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요거는 이렇게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 B바 A라고 하는 걸 A바 B지. P, A바 B를 구하기 위해선 여기 뒤에 있는 게 분모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P, A, 교, B는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합집합에 대한 요 합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합사건 P, A, 합, B는 P, A와 P, B를 둘 다 냅다 더해주고 두 개의 겹쳐져 있는 거를 갖다가 한번 빼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0.4 더하기 0.6 요거를 0.8 빼기 0. P, A바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P, A 곱이지. P, A 곱이는 1에서 0.8을 빼면 되니까 0.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A 곱이는 0.2니까 P, B가 일어났을 때에 A가 일어날 확률 요거는 P, B가 일어났을 때에 A교 B가 일어날 확률이랑 똑같아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답은 3분의 1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 다른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P, B, C, 바, A, C 요거를 갖다가 계산을 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P, A, C 요거는 6건이니까 1에서 P, A가 일어날 걸 갖다가 냅다 빼주기만 하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P, A, 너 일로 와라. P, A, C, 교, B, C 이거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집합해서 한 거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P, A, 합, B의 전체에 이렇게 여집합을 해주고 이 여집합 기호까지 확률 안에 넣어주기 위해서 괄호를 한번 더 쳐줍니다. 그러면 얘는 합집합한 거 10분의 7을 갖다가 1에서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10분의 3으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거는 PA의 6건이 일어날 확률 분의
A 6건, 교집합 B 6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왼쪽에서 구한 거를 갖다가 냅다 다 쓰게 되면은 2분의 1 분의 10분의 3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번분수 꼴 계산을 할 때 요렇게 분모 요렇게 분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분모 분자로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게 좀 논리적인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가 여기 위에 있는 분자를 분모로 나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분수 표현이죠. 그러면 분수 나누기라고 하는 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10분의 3 곱하기 분모에 있는 거의 역수를 이렇게 곱해서 표현을 하시는 게 이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5분의 3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도 조건부 확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이 쉼표를 기준으로 요 앞에 있는 거가 한 번 먼저 일어날 확률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를 두 번째 일어날 확률, 요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국어를 선택한 사회문화를 선택한 학생일 때가 이게 전체가 되니까 사회문화에 대한 요만큼이 이렇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체 확률이 되겠죠. 그럼 이 전체 확률은 얼마요? P A 요거는 전체가 몇 명이냐? 30명. 30명 중에서 16명.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사회문화를 선택한 학생일 때에 중국어를 선택할 확률 요거니까, 요 중국어를 선택할 확률은 요거를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해줘야 돼서 PA 분의 PA교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PA는 얼마요? 30분의 16으로 방금 전에 구했고, PB는 요게 중국어니까 중국어에 해당하는 거는 요만큼이 전부인데, 이만큼 전부 다인데 여기서 사회문화를 선택할 때로 전체를 제한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만 요 중국어를 선택할 확률이 됩니다. P, A교 B. 그래서 P, A교 B는 전체가 30이니까 30분의 4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16분의 4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전체가 똑같기 때문에 이 통계적 확률에서 볼 때는 이 전체를 갖다가 16으로 놓고 그 표본 사건을 전체라고 하죠. 확률에선 표본 사건은 16,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표본 사건에서의 중국어는 4가 되니까 얘를 그냥 심플하게 16분의 4로 바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통계적인 거에서는 이렇게 요 전체가 굉장히 쉽게 잘 보이지만, 이게 두 번 맞물려서 연달아서 일어났을 때는 이런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조건부 확률의 요 정의 요것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확률의 곱셈 정리를 직접적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는 PAU B라고 하는 거를 PA 곱하기 P B바 A 라는 식으로 A가 먼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A가 일어난 거를 전제하고 그 와중에 B가 일어날 확률인 조건부 확률을 곱해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곱셈 정리는 이 뒤에 있는 거를 이 앞에 걸로 제한을 해주는 거니까 좀 약간 전체를 줄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종석이가 초콜릿을 꺼내 먹는다는 걸 A, 우빈이가 초콜릿을 꺼내 먹는다는 걸 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종석이 먼저 먹고 우빈이가 나중에 먹기 때문에 우빈이가 그냥 먹을 확률은 종석이가 앞에서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확률 전체가 살짝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 종석이가 초콜릿을 꺼내 먹고, 이거는 10분의 4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빈이는 우빈이가 초콜릿을 꺼내 먹을 확률은 앞에서 종석이가 먹을 거를 고려를 먼저 해주고 해야 되므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두 사람 모두 아몬드가 들어있는 초콜릿을 먹는 거니까 종석이도 먹고 우빈이도 먹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 전체 10개 중에서 하나를 먹었으니까 9개로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는 4개 중에서 하나를 이미 먹었으니까 3개로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은 이 전체를 제한해준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 PA교 B, 종석이와 우빈이 모두 아몬드 초콜릿을 먹는 경우는 PA, 종석이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종석이가 먹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빈이도 먹고, 이런 형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10분의 4 곱하기 9분의 3이 돼서 15분의 2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예시로 들었던 거죠. 여기 두 번 모두 검은 공이 날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비복원 추출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보건 추출이 요 조건부 확률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대표적인 문제예요. 요 두 번 모두 검은공이 나오려고 하려면 일단은 한 번 검은공이 나오는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얘를 첫 번째 검은공이 나올 거를 P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두면 요거는 8개 중에서 5개를 뽑기만 하면 되니까 8분의 5로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두 번 모두 검은공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두 번째 검은공이 나올 확률을 B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일단은 첫 번째 검은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검은공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두 번째도 검은공이 나올 확률 요거를 표현을 해주면 되니까 8분의 5 곱하기 여기 있는 이 뒤에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에 대해서 전체를 줄여준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렇게 검은공을 한 번 뽑았으니까 전체가 8개에서 7개로 줄고 여기 검은공 5개에서 검은공 4개로 이렇게 줄게 되겠죠. 요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답은 14분의 5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면 두 번째에 검은공이 나올 확률 요건데 이거는 첫 번째 검은공이 나오고 두 번째 검은공이 나온 방금 전에 구했던 14분의 5라고 하는 이 확률 도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흰 공이 나오고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올 확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에 포함이 되어 있다 요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앞에서 PA를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올 확률로 얘기를 해놨으니까 PA의 6건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구해주게 되면 8분의 5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하려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흰 공을 뽑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은 공을 뽑을 확률 이거는 일단은 첫 번째 흰 공을 뽑아 놓고 그 다음에 흰 공을 뽑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검은 공을 뽑을 확률 요걸로 표현을 해주면 되니까 PA의 6건은 8분의 왜 8분의 5냐? 8분의 3이지. 네, 1에서 뺐으니까 반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8분의 3 곱하기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 중에서 하나를 이미 뽑았으니까 8개에서 7개로 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뽑을 검은 공의 숫자는 변함이 없으니까 5개로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얘는 56분의 15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구하려고 하는 답은 PB 요건데 PB는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괄호 1번에서 뽑았던 PA교 B라고 하는 것과 PA 여사건 교 B 이거를 갖다 두 개를 몽땅 더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14분의 5와 56분의 15를 두 개를 더해준 식으로 8분의 5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한 조건부 확률. 네, 요거는 진짜 개 중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우리가 여기서 이 조건부 확률에 해당하는 거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때라고 하는 이 앞에를 전체로 제한한다 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쉼표 앞에 거를 갖다가 일단 전체로 제한을 해놓고 그러면은 여기 A, B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해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더니 라고 했으면은 일단은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택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이거를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A를 택했다. 그러면 요 A에서 노란 공이 나왔다. 요렇게 A를 택하고 A에서 노란 공을 나오고 그 다음에 B를 택했을 때도 B에서 노란 공이 나오는 이 두 가지가 전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 공 두 개가 모두 A 상자에서 나올 공일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에서 노란 공 두 개를 뽑을 이런 확률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노란 공을 뽑았을 때를 갖다가 이건 그냥 노라고 이렇게 노란 공을 뽑았을 때를 그냥 알파벳으로 같이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라는 식으로 사건을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 A 상자를 뽑았을 때 노란 공이 나올 확률 이거는 P, A, 도, E 이거를 구해주면 돼서 요거는 P, A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난 걸 가정을 하고 노란 공이 나올 그치 맞지 A가 일어난 걸 가정하고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을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A를 선택을 하려면 여기 있는 게 두 개 중에 상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A라고 하는 상자를 선택했을 때 여기 이 안에서 요 안에서 노란 공을 선택할 확률은 총 10개가 있고 그 중에서 6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6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지. 10C2 여기서 6개 C2 이런 식으로 전체를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계산을 해주면 얘는 6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B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노란 공을 선택을 할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P, B바, B교 2를 얘기해주면 되는데 P, B를 일단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의 노란 공을 뽑을 확률 요거를 갖다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 두 번째 파란 공 3개, 노란 공 3개 요 3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6개 중에서 2개를 뽑고 그 다음에 3개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면 이 전체가 답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 2개를 계산하면 10분의 1이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 P2 이거는 PA 교 2 A 상자를 선택하고 노란 공이 나올 확률 더하기 그 다음에 B 상자를 선택하고 노란 공이 나올 확률 이거는 A랑 B랑 두 상자를 동시에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2개를 냅다 더해주기만 하면 겹치는 게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더해주게 되면 6분의 1 더하기 10분의 1이 돼서 요거는 15분의 4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야, 노란 공 나올 확률 끝났다 가 아니고 여기서 얘네는 조금 너무 크게 해놔서 얘를 살짝 이렇게 줄여놓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전체는 여기 이 노란 공이 나왔다. 이게 전체가 되는 거니까 전체가 5분의 14라고 하는 이 확률이 되는 거고 이 와중에 A에서 노란 공이 나올 확률 요거를 갖다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노란 공이 나왔을 때 이게 A에서 나올 확률 이거니까 요거는 노란 공이 나왔을 때 A교 2 요거를 갖다가 적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의 전체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거를 갖다가 써주게 되면 답은 8분의 5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게 된다. 요게 이 조건부 확률을 갖다가 이게 2가 앞에 있고 2가 뒤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 2개를 각자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조건부 확률을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아무렇게나 바꿔서 얘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전제 조건이 딱 정해지게 되면은 이 A라고 하는 거 안에서 2가 일어나는 확률이기 때문에 요게 A와 B가 우리가 일단 겹치지는 않죠. A가 요만큼 B가 요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2가 요런 식으로 위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 2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서의 A의 확률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범위를 구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P2를 먼저 A가 일어났을 때 2가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B가 일어났을 때 2가 일어날 확률을 이용을 해서 여기 P2에 대한 이 전체 확률을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2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요거는 교집합에서 먼저 구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분자에 올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2개로 나눴을 때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이 조건부 확률을 얘기했을 때 보통 수능에서도 2개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렇게 2개를 더해준 다음에 요 중에 하나를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올려주시기만 하면 이 조건부 확률의 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